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발 아래 폭포수처럼 흩어졌다. 서유진은 거대한 예식장의 단상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눈부신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녀가 걸친 섬세한 레이스와 수천 개의 작은 진주알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예정된 시간은 이미 30분이나 지나 있었다. 홀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시선이 처음의 축복과 기대감에서 점차 당혹감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유진은에서 외면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방울꽃 부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랑 강민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주례단상 옆에 놓인 거대한 화 안에서 풍기는 백합 향기가 숨막힐 듯이 진했다. 유진은 멀리 보이는 예식홀의 입구만을 바라보았다. 붓게 닫힌 거대한 참나무 문. 저 문이 열리고 그가 웃으며 걸어 들어와야 했다. 차가 막혔어. 혹은 터무니없는 사고가 있었어. 그런 변명이라도 좋았다. 유진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앞줄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얼굴로 손수건을 쥐어짜고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입구 쪽을 노려보았다. 저 시선 끝에 민혁의 가족 중 누구라도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신랑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민혁의 부모님조차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길함의 무게를 더했다. 유진은 어젯밤 민혁과의 통화를 떠올렸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다. 내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신부를 맞이할게. 그 목소리에 어떤 거짓의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무슨 일이지? 신랑이 늦잠이라도 잔 건가? 이런 중요한 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유진의 맨살을 찔러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제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예식장 직원 몇 명이 당황한 기색으로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녔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유진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그를 쫓아냈다.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은 오직 신랑의 등뿐이었고 그 희망은 1분 1초마다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그녀의 드레스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유진은 하마터면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순간에 연락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안도감과 불길함이 동시에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발신인은 강민혁이었다. 문자 메시지는 단 3줄이었다. 그러나 그 3줄은 유진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유진아, 미안하다. 도저히 못 가겠다. 나는 지수 씨를 선택하기로 했어. 나 찾지 마. 시간은 정확히 예식 시작 시간 5분 후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그녀를 1시간 가까이 바보처럼 세워둔 것이었다. 휴대폰이 그녀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 속의 예식홀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유진의 눈이 초점을 잃었다. 지수 씨, 한지수, 테일그룹의 외동딸, 민혁이 최근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난다던 그 반짝이는 눈의 여자. 그 이름이 왜 지금 여기서 나오는가? 선택. 유진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 기만이었으며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그녀의 존엄성을 산산조각낸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귓가에서 웅하는 이명이 울렸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아 눈이 시렸다. 강민혁. 그녀가 5년을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밤새워 만들어주며 그의 승진을 도왔던 남자. 그녀의 재능을 발판 삼아 테일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남자.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헌신이 결국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사다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은 민혁에게 날개였다. 유진은 뛰어난 산업 디자이너였지만 자신의 이름보다는 민혁의 성공을 우선시했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강민혁 팀장의 기획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는 승승장구했다. 유진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의 공동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테일그룹의 한지수 말이야 설마. 강 팀장이 그쪽이랑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에서 경멸로 혹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는 잔인한 호기심으로 변했다. 서유진은 순식간에 비극의 여주인공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한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들에게는 단지 자극적인 소셜미디어 피드일 뿐이었다. 유진은 베일 속에서 그들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았다. 수치심이 뼈를 깎는 듯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 법도 한데 유진은 울지 않았다. 대신 지독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액정은 깨졌지만 화면은 여전히 그 잔인한 메시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에 풍성한 치맛자락이 구겨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진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미세하게 떨리던 손으로 너무나도 태연하게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삭제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사랑에 빠진 신부의 설렘으로 빛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하객들을, 이 모든 굴욕의 증인들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기 시작했다. 주례가 서 있어야 할, 그리고 강민혁이 서 있었어야 할 그 자리에 등을 돌렸다. 그녀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버진 로드, 순결한 신부의 길. 하지만 지금 그녀가 걷는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자 동시에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드레스 자락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유진은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하객들의 경악과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기도 했다. 이 순간은 내일 아침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될 것이다. 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신부 서유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의 만류하는 손길도 어머니의 절규 어린 시선도 뿌리쳤다. 지금 그녀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굴욕적인 예식장에서, 이 거짓된 무대에서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2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신부의 우아함이 아닌 폐잔병의 처절함이었다. 마침내 예식홀의 거대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다. 문을 지키던 직원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유진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주춤하며 길을 비켜섰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나갔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차림의 그녀가 홀로 텅 빈 로비로 사라졌다. 예식홀 안에는 충격에 빠진 하객들만이 남았다. 텅 빈 로비를 가로지르는 동안에도 유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구두굽 소리만을 들었다. 또가, 또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로비의 직원들과 오가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 저주받은 호텔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부 대기실이 아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했다. 자신의 차를 타고 이곳에서 사라져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문 사이로 그녀의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유진아 서유진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지만 문은 무정하게 닫혔다. 그녀는 차가운 금속벽의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지하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끌렸다. 유진은 자신의 낡은 국산차를 향해 걸어갔다. 민혁은 항상 그녀에게 차를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유진은 그 돈을 아껴
결혼 자금에 보태자고 했었다. 그 모든 어리석은 희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메마른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한지수라. 결국 그거였어. 테일그룹의 사위 자리. 그것이 강민혁이 5년의 사랑과 맞바꾼 대가였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제물로 바쳤다. 유진은 운전대를 힘껏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고통을 기억하기로 했다. 이 굴욕을, 이 배신감을 절대로 잊지 않기로 했다. 강민혁, 그리고 한지수. 두 사람의 이름이 그녀의 가슴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한편 예시콜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호텔 총지배인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강민혁 당장 끌고 와. 그 자식 어디 있어?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값비싼 음식과 샴페인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버려졌다. 축복의 장소는 순식간에 스캔들의 현장이 되었다. 신부 대기실에는 유진의 어머니가 실신에 쓰러져 있었다. 유진의 친구 몇 명이 그녀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혁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 친구가 중얼거렸지만 다른 친구는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사람 잘못 본 거지. 테일그룹이라잖아. 우리가 알던 강민혁이 아니었던 거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예시콜 구석의 어두운 자리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는 달리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신테크 이노베이션의 CEO 권태하였다. 그는 원래 이 결혼식에 올 생각이 없었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인 유진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참석한 것이었다. 권태하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버려진 신부가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서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평범한 여자가 아닌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휴대폰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한지수라는 이름을 똑똑히 보았다. 권태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테일그룹, 그의 숙적이자 경쟁자, 그리고 강민혁. 최근 테일에서 떠오르는 신예라고 들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권태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지만 혼란 속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다. 그의 비서가 재빠르게 따라붙었다. 회장님, 스케줄을 계속 진행할까요? 권태아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아니, 계획 변경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방금 나간 저 여자, 서유진 씨, 그녀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모든 것, 특히 그녀의 능력, 그리고 강민혁과 테일그룹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가져갔는지도.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태하는 호텔을 나서며 방금 전 유진이 사라진 주차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테일그룹이 버린 패라. 어쩌면 내가 찾던 가장 날카로운 칼일지도 모르지.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서유진의 비극은 권태아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었다. 유진은 한강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웠다. 그녀는 여전히 웨딩드레스 차림이었다.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차가운 강바람을 맞았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격렬하게 펄럭였다. 그녀는 강물이 아닌 강 건너편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곳에 강민혁이 있을 것이다. 한지수와 함께 자신의 불행을 축배 삼아 웃고 있을 것이다. 유진은 드레스의 가슴 부분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이 값비싼 천조각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거칠게 드레스의 코르셋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톱이 부러져라 잡아당겼다. 마침내 숨통이 트였다. 그녀는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자신의 작업용 재킷을 꺼내 드레스 위에 걸쳤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유진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의 집은 이미 민혁과의 신혼집으로 꾸며져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무기였. 그녀의 재능이 담긴 곳, 강민혁이 그토록 탐냈던 그녀의 디자인들이 잠들어 있는 곳. 작업실에 도착한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가 최근에 완성한 혁신적인 디자인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원래 민혁을 통해 테일그룹에 제안될 예정이었다. 유진은 그 파일들을 바라보며 냉소했다. 이걸 원했어. 민혁 씨,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꺼내 모든 파일을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의 재능까지 가져가지는 못했다. 아니, 그는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 파일 백업이 완료되자 유진은 드레스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찢어버렸다. 거추장스러운 레이스와 실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순백의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이 먼지 쌓인 구석에 처박힌 채 그날의 악몽을 상기시켰다. 시간 감각은 마비되었고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뿐이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처음 며칠은 기자들의 집요한 연락이었다. 파혼 신부 서유진 씨, 심경이 어떠신가요? 강민혁 씨와의 관계에 문제는 없었나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자극적인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 다음은 예식장과 웨딩 플래너, 드레스숍에서 온 독촉장이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 청구서가 작업실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다. 강민혁은 예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었지만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유진과 그녀의 가족에게 떠넘겨졌다. 무엇보다 유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족의 무너짐이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는 이번 결혼을 계기로 테일그룹의 하청을 몇 건 따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어머니는 결국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유진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시작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세상과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켰다. 강민혁 측은 언론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심각한 성격 차이와 신뢰 문제로 인한 합의 파혼. 그들의 교묘한 단어 선택은 대중이 유진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상상하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혁과 한지수가 다정하게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이 가십기사의 일면을 장식했다. 그들은 유진의 굴욕을 걸음 삼아 행복을 꽃피우고 있었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 속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강민혁, 한지수. 그녀는 두 이름을 저주처럼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리라 다짐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 그리고 그녀에게는 재능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유진은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 자신이 백업해둔 디자인 파일들을 정리했다. 프로젝트 오로라. 그것은 그녀의 모든 아이디어와 기술이 집약된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홈 디자인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원래 강민혁을 통해 테일그룹에 제안될 예정이었다. 민혁은 이 디자인을 발판 삼아 테일에서 입지를 굳히려 했다. 유진은 이제 이 무기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국내의 다른 대형 건설사와 IT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보냈다. 그녀의 재능이라면 분명히 알아봐줄 곳이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서유진 디자이너님. 귀하의 디자인은 훌륭하지만 현재 저희가 찾는 방향과 다릅니다. 다른 기회에 꼭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문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대학 시절 친했던 업계 선배 한 명과 겨우 연락이 닿았다. 그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아, 미안한데 너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배 테일그룹이야. 강민혁. 그 자식이 네가 불성실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하려 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어. 테일. 눈밖에 나면서까지 너랑 일할 회사는 없어. 강민혁은 그녀를 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그는 유진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유진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절망의 안개처럼 그녀를 집어삼켰다. 작업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작업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채까지 알아보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완벽하게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프로젝트 오로라의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이 빛나는 재능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쓰레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심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까지 훔쳐 달아났다. 바로 그때였다. 낡은 작업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IT. 똑. 똑.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규칙적이고 힘이 있었다. 유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집주인이거나 혹은 또 다른 채권자의 터였다. 그녀는 소리를 죽인 채 안쪽에서 문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렬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다. 서유진 씨, 안에 있는 거 압니다. 문 여시죠. 낮고 울림 있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그 목소리를 기억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목소리가 가진 분위기를 기억했다. 그것은 명령에 익숙한 자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의 공기와 함께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비싼 맞춤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비에 젖은 도시처럼 차갑고 깊었다. 신테크 이노베이션의 CEO 권태하였다. 그가 왜 여기에 유진은 그날 예식장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유진의 누추한 작업실을 경멸이나 호기심 없이 마치 가치를 감정하듯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구석에 찢어진 드레스에 잠시 머물렀다가 책상 위에 설계도로 향했다. 서유진 씨.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업실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꼬리말이 아니군요. 위로나 동정은 한마디도 없었. 누구시죠?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권태하는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 그가 들어서자 좁은 작업실이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신테크 이노베이션의 권태합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뵀었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민혁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더군요. 당신의 재능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곧 파산할 거고요. 권태하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감각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유진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그가 자신의 상처를 헤집는 의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라면 돌아가 주시죠. 유진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나는 지금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권태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동정이라. 서유진 씨. 나는 동정 같은 비효율적인 감정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설계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프로젝트 오로라군요. 강민혁이 테일에 제안하려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버전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가 어떻게 저것을 강민혁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쳐 테일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핵심 기술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태하가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수할 힘이 필요하겠죠. 그의 말은 유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정확히 찔렀다. 유진은 침을 삼켰다. 거래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권태하가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나는 당신에게 테일그룹과 강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줄 겁니다. 유진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액수의 수표와 혼인신고서 용지가 들어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이라고요. 권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했지 않습니까? 거래라고. 나는 서유진 씨의 재능이 필요하고 내게는 테일을 견제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울타리가 필요하죠. 그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이건 사랑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전략적 제휴이자 비즈니스 계약입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섰다. 나와 결혼합시다. 서유진 씨, 내 아내가 되십시오. 권태하의 아내라는 직함은 테일그룹도 강민혁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유진은 혼인신고서와 권태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남자는 미쳤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가 처한 지옥 같은 현실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동아줄을 내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배신당한 그녀에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계약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당신은 나에게 뭘 원하죠? 내 디자인 유진이 물었다. 당신의 디자인, 그리고 당신의 존재입니다. 버려진 신부가 내일 당장 신테크의 안주인이 되어 나타난다면 강민혁과 테일그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권태하의 눈이 즐거움으로 빛났다. 유진은 생각했다. 강민혁과 한지수의 웃는 얼굴, 하산 직전의 아버지,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짓밟힌 재능.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따뜻한 사랑은 그녀를 배신했다. 그렇다면 차가운 거래가 그녀를 구원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권태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버려진 신부가 아니라 신테크의 안주인이자 내 전장의 파트너입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태하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내일 아침 9시 구청에서 보지. 늦지 마십시오. 그는 비서를 데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유진은 그가 두고 간 수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악마가 복수를 약속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구청은 기계적인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류가 인쇄되는 소리, 도장이 찍히는 소리, 무감정한 안내 방송 소리가 차가운 공기 중에 흩어졌다. 서유진은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어두운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 선 남자, 권태하 역시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그들은 번호표를 뽑고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했다. 혼인신고서, 불과 며칠 전 그녀는 이 서류를 강민혁과 함께 제출할 상상을 하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펜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복수를 위한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다. 서명란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유진은 준비해온 자신의 인감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붉은색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서유진이면서 동시에 권태하의 아내가 된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다.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권태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포기해도 좋습니다. 서유진 씨. 하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다시 테일그룹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지만 그 차가운 현실 인식이 오히려 유진의 정신을 일깨웠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다. 황하고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이름 옆에 붉은 낙인이 찍혔다. 권태하 역시 자신의 도장을 꺼내 망설임 없이 찍었다. 두 사람의 인감이 나란히 찍힌 혼인신고서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반지 교환은 없었다. 축하의 말도 없었다. 두 사람은 서류가 처리되는 것을 잠시 기다렸다가 새로운 신분이 기재된 서류를 받아들고 구청을 나섰다. 모든 절차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은 역사상 가장 빠르고 차가운 거래였다. 밖으로 나오자 권태하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권태하가 먼저 타지 않고 유진을 향해 턱짓을 했다. 타시죠. 이제 당신이 머무를 곳으로 갑니다. 유진은 말없이 차에 올랐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유진이 지금껏 본 그 어떤 집보다도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따뜻한 색감의 가구나 생활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 방은 2층 서쪽입니다. 내 서재와 침실은 동쪽이니 서로 방해할 일은 없을 겁니다. 권태하가 집안을 안내하며 말했. 그는 신혼집이 아닌 업무 공간을 소개하는 듯했다. 가정부는 일주일에 3번 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비서를 통해 요청하십시오. 유진은 거대한 통창으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발 아래에 있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곰팡내 나는 지하 작업실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 같군요. 유진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권태하가 그녀의 옆에 맞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요새입니다. 당신을 테일그룹의 시선에서 보호해줄 방패이자 당신이 복수를 계획할 작전실이죠.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습니다. 오후 1시에 신테크 본사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라고요. 오늘부터 바로 유진이 놀라 물었다. 권태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보고 계약한 겁니다. 내 아내라는 이유로 월급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짐 풀고 준비하십시오. 1시간 뒤에 출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가버렸고 유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유진은 오히려 그 냉정함에 안도감을 느꼈다. 강민혁이 보여주었던 거짓된 다정함보다 권태하의 이 솔직한 거래 조건이 훨씬 믿음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펜트하우스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담아왔던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신테크 이노베이션 본사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첨단 기술 기업답게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유진이 권태하의 뒤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쏟아졌다. 그들은 감히 회장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최고 임원,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신테크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권태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섰지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유진을 보고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회장님이 사적인 자리에 여자를 동반한 적이 없었는데 권태하는 테이블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장악했다. 오늘부로 신설되는 전략 디자인팀을 이끌 팀장을 소개하지. 임원들은 의아해했다. 전략 디자인팀 금시초문이었다. 권태하가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서유진 씨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서유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몇몇 눈치 빠른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칠 전 사교계를 뒤흔들었던 결혼식장에서 버려진 그 신부.
그런데 그녀가 왜 여기에? 그것도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실례지만 서유진 씨가 어떤 경력으로? 그의 말은 회장님의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라는 뜻을 정중하게 포장한 것이었다. 다른 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수근거렸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식장에서 수백 명의 잔인한 시선을 견뎌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태아가 대신 대답하려던 순간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경력은 제가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죠. 유진은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신테크가 최근 야심차게 출시한 스마트홈 시스템의 설계도를 띄웠다. 이 시스템, UI가 매우 비직관적입니다. 사용자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디자인팀은 기술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했지 인간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기술이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이 뭘 안다고?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코어 로직은 훌륭하지만 사용자가 접근하는 인터페이스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요. 3개월 뒤 테일그룹이 한지수 상무의 주도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할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테일그룹의 동향은 극비사항이었다.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들의 시스템은 감성 중심의 디자인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신테크는 기술력에서 앞서고도 시장 점유율에서 참패할 겁니다. 그녀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였다. 불과 몇 분 만에 그녀는 기존 신테크 시스템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새로운 UI, UX 디자인 초안을 그려냈다. 그것은 기술과 감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전문가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천재적인 발상이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축소판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스며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아까까지 그녀를 경멸하던 눈빛들은 이제 경악과 혼란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태아의 입가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 광경을 예상했다. 이제 서유진 팀장의 경력에 대해 더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회의실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권태아가 일어서며 선언했다. 좋습니다. 서유진 팀장은 오늘부로 테일그룹 대응 프로젝트의 전권을 가집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도록. 회의가 끝나고 유진은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CEO 직속 팀장답게 사무실은 넓고 최고의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직 팀원도 배정되지 않은 그녀 혼자만의 공간이었다. 유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적진 한복판에 떨어진 것을 알았다. 임원들은 그녀의 실력에 놀랐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녀를 회장의 여자로 볼 것이다. 아래 직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울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폰테아와의 계약 조건도 완수해야 했다. 유진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사랑, 명예, 가족의 안정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복수심과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 찬 천재적인 디자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전쟁에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전체 파일을 열었다. 이것은 본래 강민혁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강민혁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유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구청에서 찍었던 그 붉은 인감은 단순한 혼인신고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서유진을 죽이고 신테크의 전략가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낙인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그리고 그녀의 잔혹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신테크, 이노베이션의
신제품 론칭 행사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거창한 슬로건 아래 무대는 극비리에 붙여진 신제품을 위해 거대한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하가 이끄는 신테크가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무언가를 내놓을 것인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다. 행사장 앞줄,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테일그룹의 강민혁 팀장과 한지수 상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테일그룹의 차기 후계자, 사위라는 후광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신테크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우리 프로젝트를 따라오긴 힘들 겁니다. 강민혁이 한지수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권태하가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감성을 읽는 건 우리가 한 수위죠. 한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유능한 말이었다. 한지수는 무대를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구경이나 실컷 하죠. 권태하가 얼마나 대단한 쇼를 준비했는지. 어차피 승자는 우리 테일이 될 테니까.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자신을 향해 터지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과거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마침내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권태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홀 안에는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숨막히는 압력이 형성되었다. 그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앞줄의 강민혁에게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신테크 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기술의 정점을 추구해왔습니다. 권태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가장 빠른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복잡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기술을 버리겠다. 궁지에 몰리니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가 한지수에게 속삭였다. 권태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완벽하게 스며드는 미래를 꿈꾸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위한 혁신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비전 선포였다. 그리고 이 거대한 비전의 중심에는 이 모든 혁신을 가능하게 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권태하가 무대 뒤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신테크의 새로운 미래, 프로젝트 오로라를 이끌고 있는 총괄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과연 권태하가 숨겨둔 비장의 무기는 누구인가? 강민혁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무대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해외에서 거물급 디자이너를 영입했을 거라 짐작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는 인물을 본 순간 강민혁의 세상은 정지했다.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찢어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비참한 신부가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치명적으로 우아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안에는 전문가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며칠 전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서유진 그녀가 왜 신테크의 무대 위에, 그것도 프로젝트 총괄 디자이너로 서 있는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권태하가 유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홀 전체가 얼어붙을 만한 선언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처음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서유진 팀장이자 제 아내 서유진입니다. 아내, 그 단어가 강민혁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 온몸이 차가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버린 여자, 그가 업계에서 매장시키려 했던 여자, 그 서유진이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권태아의 아내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한지수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약혼자를 쳐다보았다. 강민혁의 창백한 얼굴, 충격으로 벌어진 입을 보며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강민혁이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도 안 돼. 강민혁이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청중과 스크린을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인 듯했다. 그 굴욕적인 무관심이 강민혁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유진이 울며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이 버린 것을 후회하며 비참하게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기는커녕 상상도 못할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권태아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여러분, 프로젝트 오로라를 소개합니다. 스크린이 밝아지며 그녀가 밤새워 준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펼쳐졌다. 그것은 강민혁이 테일에서 준비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감성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시스템이었다. 유진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을 시적인 언어로 풀어냈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청중은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기자들은 버려진 신부의 복수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천재 디자이너의 화려한 등장이라는 기사를 머릿속으로 쓰고 있었다. 강민혁은 유진의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는 유진의 재능을 이용만 했을 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흙덩이인 줄 알고 걷어찼고 그 원석을 권태아가 주워 완벽하게 세공해낸 것이었다. 그녀가 발표하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아이디어 중 일부는 과거 유진이 자신에게 슬쩍 보여주었던 것들이었다. 강민혁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었다. 하지만 권태아는 그것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혼란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신제품에 대한 찬사이자 서유진이라는 디자이너의 화려한 데뷔를 향한 경의였다. 유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권태아는 그런 유진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다. 유진은 권태아 옆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누렸어야 할 영광, 그 모든 것을 권태아에게 빼앗겼다. 아니, 자신이 걷어찬 것을 권태아가 주워 가졌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유진과 권태아에게 몰려들었다. 두 분은 언제부터 만나신 겁니까? 결혼이 테일그룹에 대한 복수인가요? 유진은 그 어떤 자극적인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저는 오늘 디자이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능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은 그 인파를 뚫고 나갈 용기가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한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뒤따랐다. 강민혁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죠? 당신이 버렸다는 그 여자가 어떻게 권태아의 아내가 된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저 여자가 어떻게. 강민혁이 횡설수설했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서유진은 더 이상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테크라는 거대 기업의 보호를 받는, 그리고 권태아라는 무서운 남자의 아내가 된 적이었다. 그의 충격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의 공개적인 등장은 강민혁의 오만한 세상을 뒤흔드는 첫 번째 지진이었다. 그리고 그 지진은 곧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터였다. 강민혁은 차가운 주차장에서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신제품 론칭 행사의 충격파는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언론과 포털 사이트의 메인은 버려진 신부, 신테크의 안주인이 되어 돌아오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천재 디자이너 서유진이 이끌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전문적인 분석 기사로 도배되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비정한 복수극의 화신이 되었다. 신테크 이노베이션 내부의 공기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서유진이 처음 회의실에 등장했을 때 그녀를 향했던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는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의 낙하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하가 인정한 테일그룹을 무너뜨릴 비장의 무기였다. 유진의 사무실은 신테크 본사에서 가장 높은 층, 권태하의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했다. 전략 디자인 팀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곳은 디자인실이라기보다 전쟁 지휘 본부에 가까웠다. 사방이 스마트 글래스로 덮인 벽에는 실시간 데이터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태하에게 회사 내 최고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다. 각 부서의 에이스들을 신생팀에, 그것도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여자에게 내준다는 것은 기존 임원들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반발을 단 하나의 회의로 잠재웠다. 그녀는 각 엔지니어들의 지난 3년간의 성과 데이터와 그들이 현재 직면한 기술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로라가 그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녀의 천재성은 단순한 디자인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기술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그것을 상용화할 전략까지 가지고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반발심 대신 지적 흥분으로 눈을 빛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유진이라는 지휘자 아래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1차 론칭은 3개월 후입니다.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회의를 주재했다. 테일그룹이 한지수 상무의 이름으로 신규 스마트홈 시스템을 발표하기로 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빠르거나 혹은 그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둘 다 해낼 겁니다. 팀원들은 숨을 죽였다. 3개월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금부터 3개월간 이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한편 테일그룹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강민혁은 론칭 행사 다음 날 테일그룹 한 회장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한지수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자비심이라고는 없는 냉혹한 경영자였다. 그는 강민혁이 보는 앞에서 신테크의 신제품 발표 기사가 난 신문을 재떨이에 쳐박고 불을 붙였다. 강 팀장, 한 회장의 목소리는 불길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자네가 내 딸의 약혼자라는 이유로 내가 자네를 얼마나 봐줘야 하지. 자네가 버린 여자가 이제 우리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칼이 되어 돌아왔네. 강민혁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한지수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 씨, 변명이라도 해봐요. 어떻게 그 여자가 권태하랑 붙어먹을 생각을 할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죠. 당신이 그 여자 재능을 그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결국 그 재능이 우리 목을 조르게 생겼잖아요.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무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서유진. 그 여자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천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죠. 그녀는 사람을 너무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에 대한 자만심이 강하죠. 강민혁은 이미 머릿속으로 더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면 대결로는 서유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프로젝트 오로라를 무너뜨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재능을. 이번에는 제가 완벽하게 빼앗아 오겠습니다. 한 회장은 제가 된 신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
마지막 기회일세. 실패하면 자네는 내 사위 자리는커녕 이 업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걸세. 강민혁은 집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서유진에 대한 배신감과 열등감, 그리고 권태하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테일그룹의 자금력을 동원해 신테크 내부에 힘을 스파이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레이더망에 한 사람이 걸려들었다. 신테크의 선임 연구원 이정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신테크의 핵심 기술 개발을 맡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 성과가 부진해 승진에서 밀려나 있던 터였다. 무엇보다 그는 서유진이 자신보다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다. 강민혁은 은밀하게 이정훈에게 접근했다. 그는 거액의 현금과 테일그룹 임원직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서유진 밑에서 시다발이나 할 겁니까? 이 부장, 당신 정도 되는 실력자가 그런 굴욕을 참을 필요 없잖아요.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데이터만 넘겨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정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유진이 회의에서 자신의 과거 실패 사례를 냉정하게 지적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에게 그것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그는 결국 강민혁의 손을 잡았다. 뭘 원합니까? 프로젝트 오로라의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핵심 알고리즘, 그걸 가져오십시오. 이정훈은 신테크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데이터를 빼돌릴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유진의 팀에 합류한 이후 일부러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며 유진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재능에 도취해 보안에는 소홀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서유진은 강민혁이 생각하는 과거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태하와의 계약 첫날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했었다. 당신 회사의 최고 보안팀을 제게 붙여주세요. 강민혁은 반드시 내부에서 절 흔들려 할 겁니다. 전 그자를 잘 알아요. 유진은 권태하가 붙여준 보안팀과 함께 자신의 팀원 전체를 비밀리에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인간의 저열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정훈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 기록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다. 보안팀장이 유진에게 보고했다. 이정훈 연구원이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알고리즘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고할까요? 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로그 기록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해고는 너무 싱거운 처사죠. 덫을 놓을 겁니다. 유진은 즉시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알고리즘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다. 하나는 진짜 완벽하게 작동하는 플랜 A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전체를 과부하로 다운시켜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숨겨둔 가짜 플랜 B였다. 다음 날 유진은 긴급 핵심 팀 회의를 소집했다. 이정훈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다. 유진은 일부러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여러분, 드디어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의 최종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극비 사항이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그녀는 플랜 B, 즉 가짜 알고리즘 데이터를 팀원들에게 공개했다. 이정훈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는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해 USB의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는 자신이 신테크의 운명을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유진이 던진 독이 든 미끼를 문 것이었다. 그날 밤 이정훈은 강민혁에게 가짜 데이터가 담긴 USB를 넘겼다. 이겁니다. 서유진이 밤새워 만들었다고 자랑하던 바로 그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강민혁은 USB를 움켜쥐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잘했습니다. 이 부장, 이제 서유진은 끝났어. 강민혁은 즉시 테일그룹의 개발팀을 소집했다. 지금 당장 진행 중인 모든 개발을 중단한다. 지금부터 이 알고리즘을 우리 시스템에 이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신테크놈들보다 먼저 완성해서 시장에 내놓는다. 개발자들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강민혁의 광기 어린 기세에 눌려 반박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한지수와 한 회장에게 승리를 보고했다. 신테크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유진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한지수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서유진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었다. 같은 시각 신테크의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 유진은 자신의 팀원들에게 플랜 A, 즉 진짜 알고리즘을 배포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테스트는 모두 연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테일그룹이 우리의 가짜 미끼를 물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는 진짜 괴물을 완성시킵니다. 팀원들은 그제야 유진의 거대한 전략을 깨닫고 전율했다. 그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적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에서도 천재였다. 유진은 사무실 통창 너머로 테일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강민혁, 네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재능 실컷 맛보게 해줄게. 그게 널 지옥으로 끌고 갈 독이라는 것도 모른 채 프로젝트 오로라가 본궤도에 오르자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자정 너머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일상이었고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유진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팀원들의 열띤 토론 소리만이 신테크의 밤을 채웠다. 서유진은 자신을 증명이라도 하듯, 아니 과거의 자신을 불태워버리기라도 하듯 일에 매달렸다. 권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신테크 본사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의 서재 모니터 한쪽에는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을 비추는 CCTV 화면이 항상 켜져 있었다. 처음에는 강민혁의 스파이, 이정훈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그는 습관처럼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재평가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그는 그녀를 테일그룹에 상처 입은 유용한 칼 정도로 여겼다. 강민혁에 대한 복수심을 동력 삼아 테일그룹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날카로운 무기, 그들의 결혼은 그 무기를 합법적으로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자 방패였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였다. 그녀는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엔지니어들을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논리로 이끌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고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권태하는 특히 그녀가 이정훈을 이용해 강민혁에게 역정보를 흘리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적의 탐욕을 정확히 계산했으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 미끼를 던졌다. 그 냉철함과 전략적인 사고는 권태하 자신이 평생을 연마해온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권태하의 마음속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을 타인을 이용하고 경쟁 상대를 짓밟으며 정상에 올랐다. 그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믿지 않았고 아내라는 자리는 더욱이나 사업적 필요성에 의한 장식품이라 여겼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 장식품의 자리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의 옆자리에 서서 그와 동등한 눈높이로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하의 보호를 받는 대신 스스로 창을 들고 최전선에 섰.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차가운 얼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얼음 아래로 다른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그녀의 지친 모습을 보았다. 화면 속 유진은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근한 새벽 3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꼿꼿했던 허리를 무너뜨리고 책상 위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하지만 그마저도 편치 않은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악몽이라도 꾼 듯 몸을 떨며 일어났다.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 강인한 이면에 숨겨진 극도의 피로와 고통, 그날 예식장에서의 굴욕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음을 권태하는 직감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소모시키고 있었다. 권태하는 자신도 모르게 인터폰을 들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에
간단한 야식을 좀 올려보내. 영양가 있는 걸로. 그리고 서 팀장 사무실에는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꿀을 따로 챙겨서 지시를 내린 권태하는 스스로의 행동에 놀랐다. 따뜻한 우유라니.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신테크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총책임자인 서유진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녀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은 CEO로서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그것이 왜 하필 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여야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유진은 잠시 후 배달된 트레이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팀원들을 위한 풍성한 야식과 자신을 위해 따로 준비된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지시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권태야. 그 얼음장 같은 남자가 보낸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온기였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으로 우유잔을 감싸쥐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펜트하우스의 동쪽과 서쪽 끝처럼 멀었다. 그들은 업무 외의 사적인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이 차가운 계약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권태하는 더 이상 그녀를 서유진 씨라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하지 않게 되었다. 며칠 후 임원회의에서 재무담당 이사가 볼멘 소리를 냈다. 회장님, 전략 디자인팀이 사용하는 예산이 당초 계획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서 팀장님이 너무 많은 최고급 자원을 독점하고 있어 다른 부서에 불만이 큽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유진의 독주에 대한 견제구였다. 그녀가 아무리 실력을 증명했어도 외부에서 온 회장의 아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존재했다. 몇몇 임원들이 재무이사의 말에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권태하가 이쯤에서 유진의 힘을 눌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권태하의 대답은 얼음장 같았다. 그는 재무이사를 노려보며 말했다. 예산 초과나는 테일그룹의 3개월 뒤에 시장 점유율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서유진 팀장은 지금 신테크의 미래를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승리를 약속했고 나는 그녀에게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서 팀장보다 나은 대안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할 겁니다. 권태하의 이 선언은 유진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공표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비호가 아니라 총사령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였다. 이 소식은 곧바로 회사 전체에 퍼졌고 유진을 향한 내부의 모든 의심과 견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유진은 이 소식을 자신의 팀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권태하는 그녀에게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직 프로젝트 오로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의 모든 방해 요소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의 일주일 만에 펜트하우스로 퇴근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거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방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권태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잠옷 차림이 아닌 셔츠 차림으로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린 사람처럼. 유진이 멈칫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왔습니까? 평소라면 서로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을 상황이었다. 아직 안 주무셨군요. 유진이 의례적으로 대답했다. 권태하가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유진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며 대답했다. 쓸데없는 소란을 만들어 죄송합니다. 예산은 권태하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승인한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거대한 통창으로 비치는 도시의 야경이 두 사람을 비췄다. 나는 내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겁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내 사람이요. 그러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강민혁이든 내부의 방해꾼이든 모든 것은 내가 막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유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고 착취하려 했다. 하지만 권태하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거대한 울타리를 쳐주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를 짓밟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왜? 저를 그렇게까지 믿으시죠?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우리는 계약 관계일 뿐인데요. 권태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거의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당신이 강민혁에게 함정을 파는 것을 봤소.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처럼 움직이더군.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믿는 거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계약으로 얽힌 차가운 관계.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는 다른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와도 비슷한 감정이었다. 권태하는 그녀의 지친 눈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잠은 좀 자면서 하시오.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그 무심한 듯 던지는 말 속에 담긴 배려를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차가운 남자 앞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노력해보죠. 회장님이야말로 그들의 얼음 같던 세계에 아주 작고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테일그룹의 신규 스마트홈 시스템 론칭쇼는 신테크의 행사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였다. 강민혁은 프로젝트 오로라가 시장에 풀리기 전에 선수쳐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겼다. 그는 이종훈에게서 빼돌린 서유진의 핵심 알고리즘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무대에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감돌았다. 테일그룹은 감히 혁신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구현했습니다. 강민혁이 팔을 벌리며 외치자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마트월이 화려한 그래픽을 쏟아냈다. 시연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시스템은 강민혁의 음성 명령에 따라 조명을 바꾸고 음악을 재생했다. 강민혁은 이정훈을 통해 훔친 에너지 효율 관리 시스템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제 저희 테일의 시스템은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불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그가 말을 이어가던 순간이었다. 무대 중앙의 스마트월이 지직거리기 시작했다. 화면이 붉은색 경고 메시지로 뒤덮이더니 슈이티깔 오버로드라는 단어가 깜박였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기술적인 오류가. 그가 당황하며 엔지니어들에게 손짓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과부하. 서유진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버그가 작동을 시작한 것이다. 가짜 알고리즘은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 처리를 명령받자 시스템 전체의 리소스를 미친 듯이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펑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시연용으로 설치된 서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홀 전체의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가 비상등만 켜졌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앉아있던 객석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암전 속에서 강민혁의 창백한 얼굴만이 스크린의 붉은 경고등에 비쳐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테일그룹 역사상 최악의 론칭 참사였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테일그룹의 불타버린 미래, 경쟁사 기술 훔치려다 자폭한 강민혁이라는 조롱 섞인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테일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한 회장의 집무실은 냉기가 흘렀다. 한 회장은 재떨이에 담뱃불을 비벼 끄며 불타는 서버 사진이 실린 신문을 강민혁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이게 자네가 말한 승리인가? 강 팀장 내 딸과 테일그룹의 얼굴에 똥칠을 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한지수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눈으로 강민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 씨, 실망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당신은 서유진에게
완벽하게 놀아놨어요. 그것도 모자라 테일그룹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강민혁은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테일그룹에서의 지위, 한지수와의 약혼,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 회장님, 이건 서유진이 판 함정입니다. 그 여자가 처음부터. 닥치게 한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함정인 걸 알았으면 피했어야지. 함정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어놓고 이제 와서 변명인가. 자네는 사냥개가 아니라 미끼나 물어다 나르는 멍청한 오리였어. 한 회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 이대로 무너져 모든 것을 잃거나 혹은 서유진을 완벽하게 파멸시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성은 도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서유진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했다. 회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강민혁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유진은 처음부터 테일의 기술을 훔칠 목적으로 저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파혼하자 앙심을 품고 신테크로 기술을 빼돌린 겁니다. 한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아니, 찾아내면 됩니다. 서유진은 제 약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공유했고 저는 테일의 기밀 프로젝트 일부를 그녀에게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끔찍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다. 서유진이 과거에 그와 공유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들, 그리고 테일그룹이 그 시기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초기 콘셉트 자료들,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엮고 날짜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면 서유진을 희대의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서유진이 신테크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개념이 사실은 제가 2년 전 테일에서 기획했던 프로젝트 헬리우스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강민혁이 말했다. 그녀는 제 아이디어를 훔쳤고 저는 그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알게 된 피해자입니다. 한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너무나 파렴치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테일그룹이 이 치욕적인 참패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도 했다. 서유진을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킬 수만 있다면 신테크의 프로젝트 오로라 역시 도둑질한 기술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터였다. 증거는 확실해야 할 걸세. 한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역풍이라도 불면 그땐 자네뿐만 아니라 테일그룹 전체가 끝장이야. 강민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를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그날부터 강민혁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과거 유진과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에 공유했던 파일들을 뒤졌다. 그는 유진이 순수한 열정으로 보여주었던 스케치들과 테일의 기획 문서를 짜깁기 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으로 테일그룹의 법무팀 일부와 과거 유진과 함께 일했던 외주 디자이너 몇 명을 매수했다. 서유진이 평소에도 테일의 프로젝트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고 증언해 그녀가 강 팀장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해. 거짓 증언과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강민혁은 유진이 그에게 선물했던 개인 태블릿 PC까지 찾아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연애 시절 공유했던 수많은 아이디어 노트가 남아 있었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파일의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다. 서유진의 아이디어가 테일의 기획안보다 나중에 생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그는 완벽한 함정을 만들고 있었다. 서유진이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권태아에게 의탁한 범죄자라는 거대한 프레임이었다. 그는 이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모아 서유진 산업 스파이 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비수를 만들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지만
권태아의 정보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권태아는 테일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강민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내부 법무팀과 외부 로펌을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보고였다. 무언가 법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권태아는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유진을 불렀다. 유진은 태일의 참패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은 긴장감 속에 있었다.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이 정도로 쉽게 무너질 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강민혁이 당신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 권태아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혐의가 뭐죠? 아마도 산업 스파이, 당신이 테일의 기술을 훔쳐 신테크로 가져왔다는 시나리오겠지.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의 방식답네요. 정면 승부가 안 되니 진흙탕을 만드는군.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가 날짜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할 겁니다. 저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제 모든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겠죠. 권태아는 그녀의 침착함에 놀랐다. 대책은 있습니까? 유진은 자신의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지난 5년간 작업했던 모든 디자인의 원본 파일과 날짜별로 정리된 작업 로그, 그리고 강민혁과 주고받았던 모든 대화 기록이 백업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제가 감상적인 여자라 이런 기록들을 다 지웠을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전 디자이너입니다. 제 모든 아이디어는 제 자식이고 전 제 자식들의 출생 기록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그가 가짜 증거를 내미는 순간 저는 진짜 증거로 그의 손목을 자를 겁니다. 강민혁은 자신이 서유진을 파멸시킬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서유진이 아주 오래전부터 파놓은 진실의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절박함에 눈이 먼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여자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서유진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테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론칭쇼 참사 이후 테일그룹은 신테크 이노베이션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고, 오늘 이 자리는 그들의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장이었다. 강당의 공기는 맹독성 가스처럼 팽팽하고 살벌했다. 단상 위에는 한 회장과 한지수,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선 강민혁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며칠간의 수척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광기 어린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은 기자석 한가운데 피고소인 자격으로 초청된 서유진과 권태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권태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고 서유진은 마치 연극을 관람하러 온 사람처럼 차분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졌다. 대중의 여론은 이미 테일그룹이 퍼뜨린 배신한 약혼녀 프레임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민혁이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멎었다. 오늘 저는 한 개인으로서의 고통과 테일그룹의 막대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떨렸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서유진 씨는 지난 5년간 제 약혼녀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재능을 사랑했고 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아이디어와 테일그룹의 1급 기밀 프로젝트를 훔쳐 신테크로 이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식 직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이것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폭로였다. 강민혁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2년 전 제가 기획했던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원본 기획서입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교묘하게 날짜를 조작한 파일이 떠올랐다. 그는 이어서 유진이 그에게 보냈던 스케치 몇 장을 띄웠다. 이것은 서유진 씨가 헬리오스 기획서를 본 후 제게 자신의 아이디어라며 보낸 스케치입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명백히 제 기획서보다 늦습니다. 그는 매수한 증인들의 음성 파일까지 공개했다.
서유진 씨가 테일의 기밀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 그의 논리는 잔인하고 그럴싸했다. 그는 서유진을 파혼한 자신을 배신당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론칭쇼의 참사 역시 서유진이 훔쳐간 불완전한 기술을 신테크가 무리하게 상용화하려다 실패한 것 테일의 론칭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라고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서유진 씨, 그리고 권태하 회장, 당신들은 도둑질한 기술로 신테크의 주가를 올리려 했지만 진실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서유진이 저에게서 훔쳐간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아류작에 불과합니다. 강민혁이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기자들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줌인했다. 그녀가 무너지고 울부짖고 변명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태하를 한번 바라보았고 권태하는 그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신뢰의 표시였다. 유진은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강민혁은 승리감에 도취해 그녀를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유진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강민혁 씨, 이 모든 연극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녀의 차분한 첫마디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강민혁 씨는 방금 프로젝트 헬리오스가 2년 전 기획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케치가 그 이후의 것이라고 했죠. 유진은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뜬 것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초기 디자인 파일이었다. 파일 정보창에는 생성 날짜 3년 전 오늘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제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원본 파일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검증도 마쳤습니다. 강민혁 씨의 원본보다 1년이나 앞서 있네요.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조작이야. 저것도 조작한 거야. 그가 소리쳤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유진은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가 강민혁에게 보낸 이메일 원본이었다. 제목, 민혁 씨, 나 대박 아이디어 생각났어. 유진이 이메일의 내용을 직접 읽어 내려갔다. 사용자의 감성을 읽는 스마트홈 시스템이야. 이름은 오로라. 어때? 이메일에는 오늘날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개념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헬리오스라고 이름 붙이기 훨씬 전이었다. 강당은 이제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증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강당에는 두 남녀의 사적인 대화가 울려 퍼졌다. 음성 유진아. 네, 오로라 디자인 정말 천재적이야. 이거 내가 테일그룹에 내 이름으로 제안해도 될까? 우리 둘 딸을 위한 거잖아. 내가 이걸로 승진하면. 강민혁의 목소리였다. 정확히 2년 반 전. 그가 유진의 아이디어를 처음 훔치던 순간의 기록이었다. 강민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이 이런 기록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그녀가 사랑에 눈먼 여자일 뿐이라고 얕보았다. 유진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팀장 승진 다 내 덕분이야. 유진아, 네 디자인이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어. 역시 넌 내 최고의 무기야.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산업 스파이는 서유진이 아니라 강민혁이었다. 유진은 마지막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강민혁이 테일그룹에서 발표했던 모든 주요 기획안과 그보다 몇 달 앞서 유진이 작업했던 원본 디자인 파일을 나란히 비교한 타임라인이었다. 강민혁 씨는 저에게서 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닙니다. 유진이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해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선언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제 재능을 기생충처럼 빨아먹으며 테일그룹의 팀장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의 커리어는 전부 도둑질한 제 디자인으로 쌓아 올린 가짜 탑입니다. 유진의 외침은 천둥처럼 강당을 울렸다.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들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유진의 모든 원본 파일에는 그녀 고유의 디지털 서명과 블록체인 기반의 타임스탬프까지 찍혀 있었다. 권태하가 그녀에게 제공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의 산물이었다. 내가 강민혁은 무어라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에서 휘청거렸다. 그가 매수했던 증인들은 이미 기자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고 없었다. 한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곧이어 극도의 혐오감이 어린 눈빛으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한 회장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의 그룹을 살리려다 그룹 전체를 사기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다. 그는 강민혁의 거짓말에 속아 테일그룹의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시궁창에 처박았다. 유진은 비틀거리는 강민혁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당신이 나를 결혼식장에서 버린 이유는 내가 스파이여서가 아닙니다. 내 재능을 더 이상 빨아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테일그룹의 상속녀라는 더 큰 먹잇감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가 두려웠던 겁니다. 언젠가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까봐.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갔던 남자의 완벽한 몰락을 지켜보았다. 강민혁은 단상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절박함이 빚어낸 거짓말은 서유진이 준비한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결정적인 반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유진의 마지막 말이 거대한 강당을 울린 직후 수백 명의 기자들이 무대 위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은 무의미했다. 그들의 카메라는 정의의 심판자처럼 단상 위에 무너져 내린 강민혁을 향해 무자비한 플래시를 터뜨렸다. 질문이 아닌 비난에 가까운 고함이 쏟아졌다. 강민혁 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테일그룹 전체가 사기극에 동조한 겁니까? 서유진 디자이너의 재능을 5년간 착취한 게 맞습니까? 강민혁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소리들은 그의 뇌 속을 직접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텅 빈 스크린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던 그 스크린은 이제 그의 파렴치한 범죄 기록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의 세상이,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서유진의 손에 의해 단숨에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지다 못해 검게 변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강민혁의 절박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그 결과 테일그룹 전체를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극 공범으로 만들어버렸다. 주주들의 얼굴, 폭락할 주가, 돌아설 파트너사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한지수는 강민혁에게서 이미 시선을 거둔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경멸과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 실패한 남자와 1초라도 더 엮여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여기서 저희가 할 일은 끝났어요. 수습이 먼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민혁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더 냉정했다. 한 회장은 딸의 말을 알아듣고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손짓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치며 한시 부녀의 퇴로를 확보했다. 한지수는 단상 위에 버러지처럼 쓰러져 있는 강민혁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약혼 파기 공식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권태하가 유진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제 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갔던 남자의 비참한 종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이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그녀의 복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소멸된 존재였다. 권태하가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보호하며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신테크의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었고 두 사람은 이 지옥도에서 유유히, 그리고 완벽한 승리자로서 퇴장했다. 그날 오후 테일그룹은 설립일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강민혁 게이트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도덕성을 상실한 기업, 사기꾼을 옹호한 오너 일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회장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이사들은 당장이라도 한 회장을 끌어내릴 듯 격앙돼 있었다. 한 회장은 노련한 경영자답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책임을 강민혁에게 돌리는 길을 택했다. 그는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살려야 했다. 강민혁. 그 파렴치한 자가 감히 그룹 전체를 기만했습니다. 저는 그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휘말려 사실을 오판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강민혁에게 있습니다. 한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이사들은 분노했지만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희생양이 필요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강민혁 팀장을 즉각 파면 조치한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핵심 기술 탈취 시도 및 심각한 영업 손실 초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테일그룹은 즉각 강민혁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한지수 상무의 이름으로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본인은 강민혁 씨의 기만적인 행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그와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파기합니다. 그의 도덕성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테일그룹은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민혁은 기자회견장에서 경비들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 나왔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테일그룹 본사로 향했다. 자신의 사무실에, 자신의 자리에 가야 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테일그룹의 스피드 게이트는 그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출입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강민혁 씨, 당신은 이제 이 건물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로비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막아섰다. 강민혁은 고개를 들어 로비 중앙의 거대한 전광판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방금 전 발표된 뉴스 속보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테일그룹. 희대의 사기극 강민혁 팀장 즉각 파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 속보 한지수 상무. 강민혁과 파혼 선언.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 모든 문장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파면. 고소. 파혼. 그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의 요청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그는 차단당했다. 그가 서유진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모든 것, 직장, 명예, 부호, 그리고 권력자의 사위라는 타이틀,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거리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기꾼 아니야. 서유진 디자이너만 불쌍하게 됐지.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유진이 결혼식장에서 홀로 서서 느꼈을 그 굴욕감과 절망감을.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것은 그 수백, 수천 배의 무게로 짓누르는 완벽한 파멸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날 밤 강민혁은 유령처럼 신테크 본사 건물 앞을 배회했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서유진 때문이라고. 그녀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든 원망을 하든 해야 했다. 자정이 다 되어 유진이 건물 로비로 나왔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권태아가 함께였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자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들 앞을 막아섰다. 서유진,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퀭한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가 유진을 향해 울부짖었다. 유진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에서 마주친 불쾌한 오물을 보는 듯한 지독하게 차가운 시선이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네가 한 거지. 내 탐욕이, 내 오만함이 널 그 자리에 세운 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나 예전에는 너 정말 사랑했었어. 유진아, 날 용서해줘. 강민혁이 절박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그가 유진에게 손을 뻗는 순간 권태아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권태아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고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차가웠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권태아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강민혁은 그 압도적인 기세와 살기에 눌려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하찮게 버렸던 여자가 이제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남자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가 마주한 최후의 충격이었다. 서유진은 자신을 버린 남자를 완벽하게 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할 더 높은 곳에서 더 강력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권태아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다. 우리의 볼일은 끝났소. 강민혁 씨, 이제부턴.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강민혁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등 뒤로 신테크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권태아의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했던 여자의 무서운 복수, 야망의 처참한 좌절,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차가운 법정. 그는 차가운 도시의 아스팔트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 산업계의 지형은 서유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완전히 재편되어 있었다. 강민혁 게이트로 치명타를 입은 테일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잃고 휘청거렸다. 그들은 몰락한 강민혁을 꼬리 자르게 했지만 오너 일가 역시 사기극을 방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주가는 반토막났. 핵심 인력들은 신테크로 이탈했다. 그 빈자리를 신테크 이노베이션의 프로젝트 오로라가 무섭게 파고들었다. 서유진이 이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혁명이었다. 그녀의 감성 중심 디자인 철학은 기술이 지배하던 시장의 패러다임을 인간 중심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았다. 오로라는 출시 3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서유진은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신부라는 자극적인 꼬리표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언론은 그녀를 디자인의 마에스트로, 신테크의 구원자라 불렀다. 그녀가 참석하는 포럼의 좌석은 1분 만에 매진되었고 그녀가 입는 정장과 구두는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스스로 여왕이 되었다. 신테크 본사, 전략 디자인팀 사무실은 이제 회사의 심장부였다. 유진은 팀장이 아닌 전략 디자인 총괄 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주재하는 회의는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빈틈이 없었지만 과거의 얼음장 같은 냉기 대신 확신의 찬 열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두려움이 아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따랐다. 유진의 가족도 안정을 되찾았다. 권태아가 내밀었던 수표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되었지만 유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인테리어 회사가 가진 장인 정신에 주목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프리미엄 라인업에 그녀 아버지의 회사가 독점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면서 회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신테크의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사로 재도약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권태아였다. 그가 살던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만의 요새가 아니었다. 유진은 그곳에 색깔을 입혔다. 흑백의 거실 한쪽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추상화가 걸렸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는 푹신한 러그가 깔렸다. 창가에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생기를 더했다. 권태아의 서재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의 거대한 책상 맞은편에는 유진을 위한 작은 책상이 놓였다. 그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각자의 일을 하지 않았다. 늦은 밤, 두 사람은 종종 서재에 마주 앉아 각자의 업무에 몰두했다. 서류 넘어가는 소리, 키보드 소리만이 흐르는 그 고요한 동행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권태하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을 유용한 파트너나 전략적인 아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볼 때마다 담요를 챙겨들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야근을 할 때면 자신이 먼저 따뜻한 우유를 데우고 있었다. 효율과 결과만이 전부였던 그의 세계에 염려와 온기라는 단어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얼음벽이 녹아내린 자리에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텨낸 두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에게 깊이 뿌리내린 그보다 더 질긴 감정이었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란히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앵커 강민혁 게이트의 주범 강민혁 전 테일그룹 팀장에게 오늘 1심에서 횡령, 배임, 산업기술, 유출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강민혁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자,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남자. 유진은 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먼 나라의 뉴스를 보듯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분노나 연민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권태하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괜찮소.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권태하가 리모컨을 들어 망설임 없이 TV를 껐다. 볼 가치도 없는 뉴스요. 그의 행동은 과거의 잔재를 그녀의 시야에서 치워버리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권태하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서류 결제를 마치고 들어서자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권태하 씨. 그녀가 그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권태하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강민혁은 값을 치렀고 테일그룹은 더 이상 우리의 족수가 못 되죠. 프로젝트 오로라도 성공적으로 안착했어요. 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우리의 계약은 완수됐어요. 권태하의 눈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유진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는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섰다. 유진은 그가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가 아닌 그녀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계약은 완수됐지. 그가 유진의 책상에 손을 짚으며 그녀를 자신의 공간 안에 가두듯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서유진, 당신은 아직 내게 갚아야 할 게 하나 남아있어. 유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게 뭐죠?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은 내 심장. 권태하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내 심장을 가져갔잖소. 그 얼음 같던 펜트하우스의 온기를 불어넣고 내 서재에 당신 자리를 만들고 효율밖에 모르던 내 머릿속을 온통 당신 생각으로 채워놨어. 이건 계약서에 없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요.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권태하는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자신의 서재에 금고로 걸어갔다. 그는 금고에서 그들의 낡은 혼인신고서를 꺼냈다. 그들이 구청에서 서명했던 차갑고 사무적이었던 그 종이. 이 계약은 그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분명히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었소. 그는 유진이 보는 앞에서 그 낡은 혼인신고서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흩날렸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가 정말 끝을 말하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가 없는 펜트하우스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권태아가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쥐어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숨겨왔을지도 모르는 뜨거운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계약은 파기됐소. 이제 두 번째 계약을 할 시간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유진의 앞에서 그 오만한 CEO가 무릎을 꿇었다. 서유진. 그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밤하늘의 오로라처럼 신비로운 빛을 내는 희귀한 보석이 밝힌 반지가 있었다. 그녀의 프로젝트 오로라를 상징하는 듯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우리의 첫 번째 결혼은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어. 하지만 나는 당신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싶소.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남은 평생을 위한 평화를 위해서.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유진, 내 얼어붙은 세상에 빛이 되어준 당신. 이번엔 계약서 따위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묻겠소.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소.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